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이거 로그인 기능에 대해서 해보시라고 시간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이걸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그 전에 어제 수업했던 내용을 살짝만 복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모든 기능 로직을 하고 있었던 코드가 이제 컨트롤러, 아티클 컨트롤러랑 멤버 컨트롤러로 두 개 나뉘면서 각각 역할 분담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복된 메서드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컨트롤러라고 하는 상위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고 상속을 받는 걸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각각의 컨트롤러가 doAction이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재정의를 해서 사용을 한다 라고 함으로써 이제 명령어들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지금 로그인 기능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사실 어떤 기능 하나를 새로 만들겠다, 지금 명령어부터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앱 클래스 안에서 명령어를 원래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다 추가할 게 아니라 각각의 컨트롤러, 멤버 관련 기능이면 멤버 컨트롤러에, 아티클 관련 기능이면 아티클 컨트롤러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이 다들 진행을 하셨던 것 같고, 지금 로그인 기능이 이제 멤버 관련된 기능이다 보니까 멤버 컨트롤러에 있는 두 액션에다가 먼저 이거부터 해줘야겠죠. 그래서 명령어를 로그인으로 입력을 받을 거니까 멤버 로그인으로 들어왔을 때 member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코드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럼 이제 얘는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위치가 조인, 가입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로그인이 있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밑으로 좀 내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로그인 메서드는 완성이 되었고, 이런 거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게 좋겠죠? 이 명령어를 쳤을 때 이 메서드로 잘 들어오는가, 그냥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찍어 놓고 실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멤버 로그인 하면 저 두 로그인이라고 하는 출력문이 나온다면 성공인 거죠. 잘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명령어 추가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란 얘기고, 이제 실질적인 로그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거는 경우가 이렇게 있었죠. 로그인을 할 때 일단 로그인 명령어를 입력을 받고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입력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입력을 받고 나서 이제 성공했을 경우는 누구님 환영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일 경우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다, 이런 분류를 왜 해놓은 거냐면은, 우리가 로그인을 할 때 일반적으로 로그인을 딱 들어가면 일단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얘네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한번 갔다 올 거잖아요. 일치한 회원이 있나 없나. 얘네도 다 그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우리 건 지금 데이터베이스 대신에 멤버스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레이 리스트를 순회해서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하면 돼요.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사이트들에서 보면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네이버 계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정이고, 비밀번호를 한번 틀려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둘을 통합시켜서 그냥 로그인 정보가 잘못됐다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쵸? 이런 사이트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지금 아이디가 틀린 건지 패스워드가 틀린 건지를 짚어주는 곳들도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은 뭔가 아이디가 틀린 거를 짚어주는 곳들은 둘 입력을 하고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다, 아니면 일치하는 회원 정보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줬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는 있는데 패스워드가 틀렸다, 그러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아이디부터 잘못된 건지 패스워드부터 잘못된 건지 알려주는 곳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묶어서 아예 처음 다시 입력을 받게끔 하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는 UI도 없고 기능 자체가 심플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나눠서 아이디가 잘못된 건지 비밀번호가 잘못된 건지 알려주도록 만들려고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로그인 버튼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비밀번호 입력을 하자마자 엔터를 치자마자 상황 판단이 끝나야 되죠.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쵸? 만약에 틀렸다면 네, 돌아갈 건데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자, 이것도 선택이에요. 아예 명령어를 입력받게끔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이디를 다시 입력받게끔 돌아갈 것인가, 선택인데 저는 그냥 명령어로 돌아가게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로그인을 실패했다고 해서 로그인 기능 안에서 머물러야 돼요. 이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껐다가 다시 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로그인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으면. 근데 로그인을 실패했을 때 다시 명령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로그인을 또 하고 싶으면 로그인을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로그인 안 하고 그냥 게시글 볼래 하면 아티클 리스트 같은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령어로 돌아가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명령어 타는 것까지는 확인했고,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거 하나 가져올게요. 그래서 일단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뭘 입력해야 되는지도 알려줘야 되고, 자, 이렇게 그럼 명령어를 입력받고 두 로그인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일단은 이거 입력 받겠네요. 그쵸? 지금 이 상태까지는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하고 엔터 치면 이런 거 나오는 거 없는 상태고 그냥 끝나겠죠.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가 저장한 입력한 값들 데이터를 잘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이거 로그인 잘 갖고 있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얘 값들을 활용해서 이제 멤버스 순회 보고 일치하는 거 있나 확인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비밀번호도 똑같아요. 비밀번호 입력 받은 걸 가지고서 멤버스 순회해서 일치하는 거 있나 확인해 봐야겠죠. 그때는 이제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둘 다 일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확인까지는 됐고, 저는 아까 이제 질문을 주신 게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메서드를 써도 되냐라고 하시는 질문이 있었는데 당연히 되죠. 우리가 만들어놨던 거 활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활용하면 돼요. 아무 상관없는 건데 저는 하나 만들어서 쓸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얘 갖고는 로그인 정보 기억을 못해요. 얘는 리턴이 true 아닌 false이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에 판단할 수는 있어요. 지금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로그인을 했다 라고 한다면 아까 껐나? 껐네. 다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인을 했다 라고 하면 일단 이 사이트가 제 로그인 정보를 기억하고 있죠. 이러고 뭐 이런 탭들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볼게요. 이때 로그인 풀렸나요? 안 풀렸죠. 제가 로그인 했다라는 사실을 이 사이트를 끄기 전까지는 얘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 이런 사이트들은 껐다가 다시 탭을 열어서 들어가면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로그인한 정보에 대해서 기억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로그인한 회원의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도 생각을 하고 미리 좀 한다면 저는 아예 그냥 새로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멤버 타입에 멤버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요. i 로그인 아이디 이런 메서드를 실행을 시킬 거예요. 이때 인자로 넘길 값이 로그인 아이디. 얘는 뭐 하려고 만드는 건지 대충 감이 오시죠? 우리 get article by id랑 똑같은 거예요. 단 뭘로 어떤 데이터 어떤 정보로 해당 멤버를 가져올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로그인 아이디니까 인자를 로그인 아이디를 주는 거죠. 그쵸? get article by id에서는 아이디로 게시글을 찾아올 거니까 아이디를 넘겨줬던 거고, 얘는 로그인 아이디로 이 멤버를 찾아올 거니까 by 로그인 아이디가 되는 거죠. 이름 짓기는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인자를 아이디를 줄 겁니다. 로그인 아이디를. 이 로그인 아이디는 우리가 멤버스 안에 멤버로 객체 조립할 때 만드는 아이디랑은 다른 거죠. 둘 다 아이디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헷갈릴 수 있지만 그냥 아이디는 회원의 고유 번호가 되는 거고, 이 로그인 아이디는 우리가 실제로 입력하는, 회원이 가입할 때 입력하고 로그인할 때 입력하는 그 로그인 아이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돼요? 그쵸? 네, 로그인 아이디, 우리가 넘겨받은 로그인 아이디를 기반으로 멤버스를 순회해서 일치하는 게 있으면 해당 멤버를 돌려줘야 돼요. 그렇지 못할 때는 너를 리턴해주면 되겠죠. 우리 이거 아티클 처음에 만들 때 많이 했던 거잖아요. found article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순회 돌리고 거기서 멤버 아니면 널, 그리고 get article by id로 업그레이드 한 뒤부터는 그 메서드 자체가 아티클 아니면 너를 리턴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이 가능했던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순회하는 반복문을 적어줄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멤버 로그인 아이디, 지금 반복문 돌 때 하나하나 꽂혔던 그 멤버의 로그인 아이디랑 내가 지금 매개 변수로 넘겨받은 로그인 아이디랑 일치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경우예요? 로그인이 가능한 경우죠. 있으니까 일단 아이디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뭘 리턴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리턴 타입이 멤버 타입이기 때문에 그때는 멤버를 돌려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 메서드를 실행했던 이 자리, 이 get member by 로그인 아이디를 실행했던 이 자리에 멤버 혹은 너를 남겨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멤버가 남았다. 그럼 이 변수 멤버는 어떤 객체가 하나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값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서 로그인이 가능한 상태인지 불가능한 상태인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 리턴 널은 필요하겠죠. 이 경우가 다 일치하지 않고 리턴을 못 만나고 밑으로 내려왔다면, 이 반복문 안에서 메서드가 리턴을 만나서 끝나지 않았다면 어떤 경우예요? 일치하는 게 없는 경우, 그럴 때는 리턴 널을 돌려줘야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여기를 보니까 느낌이 좀 오시죠? 중복되고 있잖아요. 그쵸?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랑 get member by 로그인 아이디랑 지금 중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 중복되는 순회하는 이 과정을 누구 걸 갖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질문을 다르게 드려볼게요. 이 get member by 로그인 아이디를 이 로그인 아이디 듀플리케이트 체크해서 얘를 호출해서 멤버가 있냐 없냐로 이런 return false true를 주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이 로그인 아이디 듀플리케이트 체크를 여기서 호출해서 true false를 가지고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게 좋은 걸까요?
자, 이거는 얘를 getMember by 로그인 아이디를 여기서 호출하는 거는 이 기능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를 여기서 호출했어요. 그럼 얘는 false 아님 true 주죠. 우리가 있다 없다 정도는 알 수 있는데 멤버 돌려줄 수 있나요? 두 번째로 얘기했던 얘를 여기서 호출하는 이 상황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다 얻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서 호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호출을 해줄 거고요. 이 반복문 순회하는 거 없앨 거예요. 이게 로그인 아이디 두플리케이트 체크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인덱스를 구하는 거나 이런 거였으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왔다 갔다가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아이디가 중복이 됐나 안 됐나만 체크해서 true false를 리턴하는 애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린 여기서 리턴을 멤버 혹은 너를 해줄 거였으니까. true false만 가지고는 멤버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어차피 순회하는 로직이 생략이 안 돼요. 한 번 더 순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여기서 호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멤버가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대요. 널이 아니래요. 어떤 경우죠? 지금 이 메서드가 해야 되는 일은 회원가입할 때 내가 입력한 아이디가 멤버스 안에 있냐 없냐 물어봐서 있으면 가입을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쵸? 없으면 가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위에서 우리가 사용한 거를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여기잖아요.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해줄 조건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어야, 이 조건식이 참이어야 얘가 출력이 되는 건데, 그럼 얘가 이 메서드가 실행한 이 자리에 false가 남으면 어떤 경우? 그쵸? 멤버스 안에 이미 아이디가 존재하는 경우, 그래야 이 false랑 같냐를 통과해서 이걸 실행을 시켜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밑에서 멤버에 들어있는 값이 널이 아니다. 어떤 경우? 겹친 경우. 그쵸? 널이 아니니까 뭔가 들어있다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넣어줬을 때 이 자리에서 return false를 해주면 원래 우리가 하고 있던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얘가 널이면 true 이렇게. 이거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메서드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걸러줄 거니까. 위에서 걸러주고 내려올 거니까.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고 상관없으니까 저도 그냥 이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메서드끼리 중복되는 내용도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냥 바로 해결을 해버렸고, 이제 다시 우리가 만들던 로그인 기능으로 돌아와서 자, getMember by 로그인 아이디라는 메서드가 실행이 된 결과 멤버에 어떠한 값이 들어갔거나 혹은 널이 들어간 상태겠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멤버가 널이랑 같대요. 어떤 경우죠? 이거는 멤버수를 순회해 보니까 지금 로그인 아이디 없어 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회원가입과 로그인은 반대 개념이라 그래요. 헷갈릴 수 있는데 회원가입에서는 중복되는 아이디가 있으면 가입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 로그인에서는 중복되는 아이디가 없으면 로그인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좀 반대라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멤버가 널이다. 그럼 일치하는 거 없다란 얘기니까
뭐 보여줘야 돼요? 우리 거에서 이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뭔가 실패를 했다.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고 엔터 눌렀는데 뭔가 잘못됐어. 로그인 성공을 못해요. 그럼 제가 어디로 간다 그랬죠? 명령어 입력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함수를 끝내주면 되죠. 얘는 이제 함수니까. 반복문이었으면은 브레이크 아니면 혹은 컨티뉴 같은 걸 사용을 했겠지만 얘는 함수로 뺐으니까 이제 리턴이 들어가서 함수를 종료시켜주는 방식으로 갈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를 출력하고 리턴을 만나지 않고 밑으로 내려왔대요. 코드가 이해를 못한 거죠. 어떤 경우에요? 그쵸, 멤버에 일단 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일단 이 멤버가 널이 아니고 어떠한 값이 들어있다라고 된 거니까 이 멤버가 가지고 있는 로그인 패스워드 얘랑 지금 우리가 입력한 로그인 패스워드랑 일치하냐? 라고 물어본 거죠. 지금 이퀄스니까 일치하면 true일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false겠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할 때는 이거죠. 네, 성공한 거잖아요.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을 만났을 때 일치하는 경우를 봐야 돼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봐야 돼요? 그렇죠.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봐야죠. 왜냐면 그래야 이 안에서 특정 조건일 때 리턴으로 끝내버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성공 부분을 남겨놓고 끝내버리면은 그 밑에 있는 얘도 조건을 또 걸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본다면 그럼 우리 메시지 띄워놓고 리턴 해버리고 밑에서는 조건 없이 그냥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이런 기능을 만들 때 이제 쭉 코드가 써 내려져 갈 거잖아요. 함수가 있으면은 이제 이런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코드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최종적으로 맨 밑에 위치하는 애들이 보통 성공의 경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럼 중간중간에 특정 조건, 이 조건일 때는 실패야 돌아가야 돼, 이 조건일 때는 실패야 돌아가야 돼 라는 것들이 맨 밑에 사이에 들어가는 게 코드가 효율적이 되겠죠. 왜냐면 이때는 리턴 만나면 바로 그냥 올라갈 거니까. 얘네가 맨 밑으로 빠져버리면 이 경우에 리턴을 만나지 못하고 내려와야만 하는 거니까 불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짤 때 이런 순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짜시는 게 좋아요. 근데 기능을 완성시켜 놓으면 어차피 이 흐름은 맞출 수 있어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생각이 나아가서 다 판단하고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그건 어려워, 그럼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능을 만들어 놓으면 이 위치는 효율적인 게 보일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바꿔도 늦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에 아까 메시지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얘도 리턴으로 끝내줘야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통과를 다 해대요. 리턴을 안 만났고 여기까지 메서드가 이어졌어요. 코드가 어떤 경우죠? 아이디도 존재하고 패스워드도 일치한 거죠. 그러면 로그인 시켜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름으로 하자. 이름으로. 자, 현재 멤버에 내가 로그인 아이디랑 패스워드 넣은 그거랑 일치하는 멤버를 갖고 있을 거니까 거기서 네임 꺼내 오면 문제 없겠죠? 그럼 이 S자리에 %S자리에 이 네임이 치환되어 들어갈 거니까 어떤 회원이 로그인을 했는가 회원의 이름이 잘 나올 거예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멤버가 없을 테니 지금은 당연히 뭐가 없겠죠? 조인을 먼저 하고 자, 테스트. 모든 정보를 테스트로 일치화 시켜서 가입을 하나 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가입을 하죠. 이번에는 모든 정보를 테스트 1로 통일한 회원이 가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멤버 로그인을 했을 때 테스트 입력을 했어요. 또 테스트를 입력하지 말고 비밀번호를 한번 틀려봅시다. 자, 이때 뭐라고 나오면 돼요? 네,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가 나오면 되겠죠. 잘 나왔네요. 일단 아이디가 맞다라는 것까지는 통과가 된 상태잖아요. 이게 출력이 됐다라는 건 코드상에서 얘는 걸러진 거고 이게 참이어서 얘가 출력이 된 상태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디를 한번 틀려보죠. 일단 패스워드까지는 입력을 하게끔 할 거고요. 이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아이디 쪽에서 먼저 여기서 걸러진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실제로 둘 다 일치시켜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둘 다 테스트로 잘 나왔네요. 성공에다가 들어가 있는 이름까지 잘 나온 상태죠. 이러면 일단은 로그인 기능을 만들긴 했어요. 여기 메모장에 있던 이 기능을 그대로 만든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 게 하나 있죠. 그쵸? 지금 전 로그인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이 상태인데 로그인을 또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가능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로그인을 했다고 했을 때,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일단 로그인 버튼과 회원가입 버튼이 있는 건데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도 있고요. 로그인을 했다 그러면 그 어디에도 로그인은 불가능해요. 회원가입도 불가능이고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도 불가능이고 다 불가능이 돼야 되는데 저희 거는 로그인, 심지어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도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 동일한 아이디로도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치명적인 문제, 로그인을 했는데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있지만 일단 로그인에 대한 단편적인 기능은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된 겁니다. 저 문제들은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갈 거고요. 간단하게 저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코드에서 로그인을 했어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코드를 이렇게 로그인 코드를 짰는데 로그인을 했어요. 여기서. 근데 로그인이 또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기억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로그인을 했다라는 정보를 얘가 알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막아주는 게 그 어디에도 없어요. 명령어 들어오면 그냥 바로 실행이잖아요. 그쵸? 그럼 일단 우리가 실행을 막아주는 것도 해야 되고, 실행을 막으려면 뭘 기준으로 막아야 돼요? 로그인을 했다면 로그인한 회원에 대한 정보를 어딘가가 기억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로그인 이미 해서 정보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걸 실행 못해 라고 막아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해 나갈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하기 전에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한 거 커밋해서 수업 페이지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도 그냥 쉬는 시간 가졌다가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48분 2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